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란과 감, 계란과 고구마, 이 두 조합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 몸에 더 위험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잠깐 고민하실 것입니다. 둘 다 건강한 음식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가운데 무려 73%가 이런 잘못된 음식 조합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 이 계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과 심장에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세대가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생계 꾸려가느라 정작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뤄두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려면 우리 식탁부터 점검해 볼 때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먼저 왜 이 문제가 특히 우리 세대에게 더 중요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왜 나이 들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이 훨씬 강했습니다. 장기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장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해서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60년, 7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필터라도 조금씩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혈관 필터들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국내 의료기관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의 약 38%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도 우리 몸은 특별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특정한 음식 조합을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던 성분들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나 단백질처럼 신장이 직접 조절해야 하는 성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면 우리 몸이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조심하셔야 할 음식 조합입니다. 바로 계란과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집집마다 홍시나 단감이 식탁에 올라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 감 안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감을 함께 드시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 평소 위장이 약해서 고기 대신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평소처럼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뒤 후식으로 잘 익은 홍시를 하나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명치 부근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허리 뒤쪽까지 퍼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놀라서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 안에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위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뱃속에 돌 같은 것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계란과 달콤한 감을 먹었을 뿐인데 왜 뱃속에서 돌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탄닌은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죠. 그래서 계란을 먹은 직후에 감을 먹으면 뱃속에서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장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느려지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커지면 음식이 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심한 경우 구토나 탈수가 생기고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신장에도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감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우리 위와 신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합입니다. 이건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계란과 고구마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란과 고구마는 그동안 건강한 아침 식사의 대표적인 조합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아침마다 삶은 계란에 찐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칼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돕고 신경 신호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장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많아지면 소변으로 배출해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 가운데 고칼륨 혈증이 동반된 경우 심장 관련 사고 위험이 7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고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구마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특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라면 계란과 고구마를 매일 함께 드시는 습관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의 양을 줄이거나 다른 음식과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우리 심장과 신장을 보호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조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시는 습관인데요. 바로 계란을 드신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속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 가운데 녹차나 진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일상적인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영양 흡수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아까 감에도 탄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와 커피에도 이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은 단백질이나 철분 같은 영양소와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먹은 직후에 진한 차나 커피가 들어오면 탄닌이 이 영양소들과 결합해서 몸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몸에 좋다고 먹은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국내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사 직후 녹차를 마시는 경우 철분 흡수율이 최대 64%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철분 흡수가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생길 수 있고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자주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이런 습관이 원인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흡수되지 못한 물질들이 많아지면 신장이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장이 원래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필요한 물질이 많아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계란을 드신 뒤에는 최소 1시간 정도는 차나 커피를 피하시라는 것입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조합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선택하시는 아침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의 삶은 계란과 따뜻한 우유 한 잔,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가운데 뼈 건강을 위해 이런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습관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계란 노른자에는 황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황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합이 반복되면 일부 경우에는 체내에서 잘 녹지 않는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신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작은 결정 형태로 남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사가 오히려 신장에 돌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란과 우유는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위장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칼슘이 위산과 결합하면서 실제로 뼈로 흡수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연구에서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한 그룹은 2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한 그룹에 비해 칼슘 흡수율이 약 23% 낮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물론 우유와 계란이 모두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두 음식 모두 우리 몸에 매우 좋은 영양식품입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나누어 먹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우유는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아침에는 계란을 드시고 저녁에 우유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우리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조심해야 할 4가지 음식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감, 고구마, 차와 커피, 그리고 우유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란을 먹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게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의 질이 뛰어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뼈를 지탱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은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좋은 조합은 혈관을 보호하고 몸의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은 바로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아마 이 조합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겁니다. 특히 토마토 계란볶음은 간단하면서도 맛이 좋아서 아침 식사로도 자주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건강에도 매우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공격하는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나쁜 물질을 의학적으로 활성산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많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그냥 생으로 먹을 때보다 열을 가해서 조리했을 때 우리 몸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의 세포벽이 열에 의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더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계란이 함께 들어가면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계란의 노른자에는 좋은 지방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해외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지방과 함께 조리할 경우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대 4.6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훌륭한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야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만 두르시고 토마토를 먼저 살짝 볶으신 다음 계란을 풀어 넣어서 가볍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재료로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계란을 올리신다면 토마토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작은 변화이지만 우리 몸이 받는 느낌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바로 계란과 양파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양파를 그저 음식의 향을 더해주는 재료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오래전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양파를 많이 먹으면 혈관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 안쪽 벽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 한 가지 걱정을 하십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계란 먹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은 계란을 통해 섭취한 지방 성분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 심장과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장은 사실 매우 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혈액을 계속 걸러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신장 기능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이 건강하면 우리 신장도 훨씬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양파를 함께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 잘게 다진 양파를 조금 넣어도 좋고 계란을 볶을 때 양파를 먼저 볶아서 함께 요리해도 좋습니다. 양파를 충분히 익히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와서 음식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아침 식탁에서 계란을 준비하실 때 양파 반 개만 함께 썰어 넣어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잠깐, 하나 더요. 세 번째 좋은 조합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계란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매우 높이 평가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브로콜리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채소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채소에는 신장 결석과 관련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매우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몸 안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소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의학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설포라판을 일정 기간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조직의 염증 지표가 약 41%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란이 함께 들어가면 또 다른 장점이 생깁니다.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 역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계란의 셀레늄이 함께 작용하면 서로의 효과를 보완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살짝 찌거나 가볍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한 브로콜리를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찾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식탁 위의 음식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과 브로콜리 같은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가지 큰 주제였습니다. 위험한 조합 4가지, 그리고 좋은 조합 3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 방법과 섭취 습관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은 우리 세대가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핵심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 계란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은 반숙 계란이나 날계란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장의 방어 능력과 면역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익을 때까지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계란을 삶는 시간에 따라 소화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내 식품영양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계란을 완전히 익힌 완숙 상태일 때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약 91%에 달하는 반면 날계란 상태에서는 흡수율이 51%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란 2개를 드시더라도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우리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단백질 흡수 효율이 젊은 분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실질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소의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 끓기 시작한 뒤 약 12분에서 13분 정도 삶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면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으면서도 너무 딱딱해지지 않아서 소화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 계란을 너무 강한 불에서 오래 튀기듯이 조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을 많이 두르고 계란을 바삭하게 굽는 방법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된 음식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삶거나 찌는 방법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하루에 먹는 계란의 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란이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개 정도면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은 우리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빼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좀 오래된 정보입니다. 국내외 여러 대학병원 연구팀에서 최근 진행한 대규모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을 노른자까지 함께 먹는 것은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에는 우리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뇌 건강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의학적 제한이 없는 한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콜레스테롤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계란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 영양 전문가들이 계란은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반대로 늦은 밤에 계란을 많이 먹으면 소화 과정이 길어지면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아침 공복에 계란을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습관이 우리 신장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액은 조금씩 농축되어 점도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물 한 잔을 먼저 마셔서 혈액의 농도를 살짝 낮춰주면 신장이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예방의학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 전 물 섭취 습관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약 18% 느렸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장에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계란을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드셔보세요. 5번째 원칙은 계란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아시면 좋은 내용인데요.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하실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의 둥근 쪽에는 공기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두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을 보관하기 전에 물로 씻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껍데기에 있는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란 껍질 색깔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갈색 계란이 흰색 계란보다 영양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계란 껍질의 색깔은 달걀 품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영양 성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갈색 깃털의 닭은 갈색 계란을, 흰 깃털의 닭은 흰 계란을 낳습니다. 국내 축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비교 분석에서도 갈색 계란과 흰 계란의 단백질, 지방, 비타민 함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계란을 고르실 때 색깔보다는 신선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포장된 날짜를 확인하시거나 물에 담갔을 때 바닥에 가라앉는 계란이 신선한 것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우리 신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드실 때 조심해야 할 4가지 음식 조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바로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뱃속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째, 계란과 고구마를 자주 함께 먹는 습관은 우리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계란을 먹은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 속 철분과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먹는 것보다는 시간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우리 신장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가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염증을 줄이고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채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란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5가지 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기지 마시고 하루 2개 정도의 적당한 양을 유지하시고 가능하면 아침에 드시되 물 한 잔을 먼저 마신 뒤에 드시고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두시면 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좋은 조합을 알면 같은 계란도 약이 됩니다. 셋,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건강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계란을 어떻게 먹을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지에 대한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도 우리가 직접 챙길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려면
오늘 식탁부터 바꿔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